이 숙박시설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국내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조민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 서울시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내 관광호텔이 먼저 현황부터 교수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네. 서울 시내 관광 호텔은 약 260개 그리고 객실은 약 4만여 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2014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호텔은 23% 증가, 객실 수는 약 26%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증가한 편이네요. 그죠? 네, 네.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국가 정책에 비춰봤을 때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광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활발하게 진행된다. 우리가 그렇게 네, 알고 있어도 네.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한 나라의 국가의 관광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숙박시설의 품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관광 상품을 구성할 때 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이 어디서 잘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관광 숙박의 그 척도가 네. 그 나라 관광 상품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그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의 어떤 그 질이라든가 이런 뭐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을 네, 네. 떠받치는 중요한 초석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서울시 이게 수급이 네. 불균형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사실 이 문제가 네. 예견되긴 했었고요. 저희가 또 조심스럽게 좀 전망도 해봤는데요. 네. 좀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화돼서 좀 그래요? 가슴이 아픈 심정입니다. 전에 학계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군요. 네, 많이 지적이 돼 있었고요. 네. 뭐냐면은 지금 국가 정책은 중저가 호텔을 육성하는 데 많은 초점을 뒀습니다. 중저가요? 네, 그러나 사실 중저가라는 말이 사실 애매한 말입니다. 네. 이게 중가냐 저가냐를 확실히 구분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두리뭉실하게 중저가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가를 하기에는 약간 사업성이 낮습니다. 네. 특히 명동이라든가 지가가 높은 곳에서는 저가라 그러면 교수님 뭐 5만 원 이하? 5만 원, 3만 원, 2만 원, 즉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금액이고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단체 관광 올 때 네. 그들이 내는 여행 전체 경비를 고려해 봤을 때 더 네. 많은 돈을 지불했을 때는 상품 구성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은 네. 그 호텔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사업성 측면에서는 네. 좀 중가 이상의 호텔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 예를 들면 그런 그것도 정도. 사실 좀 비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체 그래요? 관광객인 경우에는 더 낮은 값을 원할 것이고요. 네. 흔히 우리가 FIT라고 하는 개별 관광객들은 조금 선호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차지하는 관광객들이 아직 50, 60%가 단체 관광객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가 호텔은 많은데, 네, 그죠? 어느 정도 수요와 균형이 맞는데요. 저가 호텔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가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다.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중가의 어떤 그 호텔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건가요? 공급이 좀 적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제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요, 호텔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네. 그때 많이 생겨난 게 중가 호텔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네. 실제 그 호텔을 이용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상품이 구성됐기 때문에 네. 그들이 잘 만한 곳은 부득이하게 서울 중심에서 한 3시간 또는 많게는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근처에서 거기는 가격이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자고 새벽같이 또 나와서 관광을 하고 또 밤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좀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숙박업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그 관광 육성 정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예상돼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었고요. 예. 왜냐하면 관광객이 갑자기 많이 밀려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서울의 자치구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강북에 많이 있나요? 호텔이 강남에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네. 관광 명소가 많은 곳이 강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 1번지인 중구, 종로구 이런 데가 제일 많고요. 중구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네, 중구에 아무래도 작은 업소가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남 쪽에 네. 송파구, 강남구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불어서 그쪽에 중국의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 시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현재는 그런 거군요. 지금 중구가 남산 한옥마을도 있고 뭐 경복궁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상품들이 많아서 아마 중구에 또 밀집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리고 저희가 한류를 소개할 때 대부분이 이제 강북에, 강북에 네. 있는 한옥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남산 타워라든가요, 주 남산 그 부분이라든가 뭐 경복궁 네. 이쪽으로 많이 선전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국에 오면 서울에 오면 꼭 한번 들려보는 그러한 당연한 좀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 호텔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뭐 정부의 어떤 육성책도 있을 테고요. 네.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서울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관광 호텔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제 경제 활동으로 인한 호텔을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네. 순수 관광객에 의해서 호텔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트래블러 또는 네. 여행 비즈니스 상용 고객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 국가 경제라든가 전세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둔화되는 반면에 순수 관광객들은 더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단체 관광, 중국인 관광객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관광 종사자들, 관광 호텔 종사자들이 그런 호텔을 많이 짓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나 이렇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특급 호텔들이야 많이 숙박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상용 고객들, 즉 네. 비즈니스 호텔 이용자들은요, 자기 돈을 내기보다는 네. 회사에서 지불되는 그렇죠. 출장비를 사용하기 예.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저가형의 네. 호텔을 선호하지는 않고 일단은 중저가 이상의 또는 고가 또는 그런 좀 특급 호텔들을 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수님,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의 어떤 전망에 따라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숙박업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 호텔은 어떻게 해나가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1988년 그 올림픽 이후로 특급 호텔이 저희 대한민국에 한번 붐을 이뤘습니다. 아,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이 발전했고요. 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드라이브에서 90년대는 중가 호텔이 많이 현재까지 발전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사각지대는 누구도 신경 안 썼던 흔히 얘기하는 버짓 형태의 저가 호텔이 지금 제일 수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만 원 이하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최근에 에어비앤비 또는 네. 민박, 도시 민박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 관광 숙박 시장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외 저가 호텔 브랜드가 양질의 브랜드 그리고 싸면서도 좋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쪽에서? 아니면 브랜드를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 예. 저희가 그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직접 사업권을 가지고 좀 프랜차이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네.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누구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방안도 뭐 정부에서 서울시도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사실 서울시 같이 집가가 비싼 곳에서는요, 네. 오히려 저가 호텔이 사업성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초미니형의, 그러니까 잠만 자고 바로 빠져나오는 마이크로 호텔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네, 있습니까? 부대 시설은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시설 또는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에는 택시를 개조했습니다. 네. 택시를 개조해가지고 빈 주차장에 택시를 누물어서 폐차가 된 택시를 이용해서 호수 차고. 거기서 자고 주변에 화장실을 계약을 합니다. 네. 모욕 시설 이런가. 그래서 한 20불, 네. 맨하탄에서 한 2, 3만 원짜리 숙박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예. 맨하탄을 관광하는 개별 관광객 중에서도 백패커라 그래서 가방 하나 메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될 수 아. 있죠. 네. 그 배낭여행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갑니다. 근데 예. 해외 배낭여행객들이 왔을 때 기껏 자는 곳이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네. 너무 좀 이렇게 상업화되어 있는 곳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여튼 신선한 바람을 불릴 수 있는 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의 네. 아이디어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개발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네, 주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경우 거의 뭐 굉장히 비싼 네, 지역 아니에요. 네. 폐차 택시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숙박을 제공한다. 네, 한 20불 예. 정도면 네, 잘 수 네.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욕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은 옆에 네. 가게와 계약을 통해서
단체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를 이런 아이디어를 좀 서울시에서도 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 관광학교의 조민호 교수였습니다.